실내기술 영어 트레이닝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던 영어를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식의 영어였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꽤 지난 현재에도 이런 식으로 영어를 강의하고 있죠.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때도 이렇게 오형식으로 강의하는 강사들이 특히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에겐 아무래도 쉽잖아요. 쉽게 이해가 되니까 상당히 아무래도 그 관심을 받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수강생이 많죠. 근데 이게 수강생이 많다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영어를 도움을 주느냐? 이건 또 별개예요. 이 기초적인 오형식을 통해서 내가 이제 기초를 배웠으니 영어 그 다음에 실력으로 넘어가자. 옛날식 사고방식이죠. 기초, 실력 이렇게 책도 나눠 있으니까 뭔가 기초가 끝나면 실력으로 가면 정말 자신이 업이 될 거라는 그런 판타지를 만들어 주죠.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같은 느낌을 줘요.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기초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평생 기초하다 끝나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죽을 때까지 영어 못합니다. 이런 식 기억날까요? 나는 주어, 동사, live, 산다. 그러니까 영어를 할 때 꼭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 나와요 하면서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라는 걸로 현혹을 하죠. 그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말과 어순이 다르다는 말은 누가 봐도 어순이 다르죠. 근데 어순은 중요하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리면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어순은 아무 의미 없어요. 이 영어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모국어인 국어를 하고 있듯이 하나의 언어예요. 이 언어에는 유사성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하지 않다면 어느 사람도 외국어를 배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한 거에 어떤 포인트를 맞춰서 학습을 해야지 다른 거에 포인트를 맞추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다른 것만 찾아서 강의를 듣다 보면은 우리말은 이런데 그렇게 알고 있는 게 잘못 알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강의 또 많아요.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아요. 이거 굉장히 솔깃하죠. 그러나 현재 미국에서는 그런 말 많이 씁니다를 먼저 배우셔야 돼요. 안 쓰이는 건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건 따로 배우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포인트는 유사하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미국어나 영어나 한국어나 유사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같은 호모사피엔스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같은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이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언어를 할 수 있는 유전자예요. 유전자에서 언어가 나온 거지 언어에서 유전자가 나온 거 아닙니다. 그래서 원숭이에게는 어떤 경우도 언어를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이 배워져. 나는 서울에 산다. 나는 탐이다. 나는 공부한다. 이렇게. 그래서 나는 그러니까 이게 패턴이 있구나. 이 패턴을 알면 내가 영어를 할 수 있겠구나. 착각입니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5형식이라 하죠. 그러니까 1형식, 2형식, 3형식 책을 공부한다. 나는 글은 get을 쓰죠. 그녀에게 책 하나를 얻어다 줬다. 뭐 구입해 줬다 되겠고. 하여튼 이 것은 4형식. 넓은 짓궂은 날씨가 결국 우리에게 게임을 취소케 했다. 이거는 5형식. 그리고 make는 사역동사라고 해서 사역. 일을 시킨다는 거죠. 역. 어떤 힘역자를 써서 시킨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뭔가 시킨다. 이렇게 설명하면 make가 만들다가 아니라 시키다 뜻이 있구나 하면서 우리는 차이점을 알게 되죠. 이거 시키다 뜻이 있구나. 만들다로 생각해볼까요? 우리가 캔슬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해도 별 문제 없거든요. 근데 꼭 시키다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런 것부터가 이제 학생들이 이제는 혼란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뭔가 딱 우리하고 영어하고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잡게 만드니까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서 영어를 우리말처럼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속지 말라는 걸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말 제가 중학교 1때 배웠던 거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지금도 변함없는 기초 강의. 죽을 때까지 영어 못합니다. 왜? 차이점만을 보고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 또 솔깃하잖아요. 야, 이게 차이가 있대 하면서 그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이. 근데 현실 어떻습니까? 지금 보고 있는 문장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거 1형식, 2형식, 3형식 또는 5형식으로 나눠서 한번 분석해 보시겠어요? 과연 여기서부터 한 문장이요 끝나는 게 어딘지 아세요? 기본이 여기에요. 기본이 세 줄 정도는 그냥 갑니다. 예. 뭐 네 줄, 어떨 경우는 여덟 줄도 가요. 그게 언어의 특성이에요. 계속. 그러면 우리가 배웠듯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5형식 구별해 본다. 아무 의미 없어요. 여기서 구별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없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거 많죠. 나는 산다. 어디에? 뭐뭐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언제? 장소? 언제? 이렇게 하면서 많이 쓰는 편이다.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세요. 과연 이 안에 그거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있는 건지. 영어는 우리말과 똑같습니다. 어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보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어디서 끝날까요? 여기서 끝나요. 이거 짧은 편이에요. 이 정도면. 이게 요 정도 보이십니까? 이 정도. 이 정도가 이제 일반적이죠. 보시면 알겠죠? 벌써 세 줄 넘는 걸 기본적으로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건 소사이티라는 거고요. 거기서 출처는 거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난이도는 어떨까요? 이거는 절대 상 아니에요. 하에서 약간 중 정도? 그 정도 난이도예요. 그러면 여러분도 한번 이것을 분석해 볼게요. 뭐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또 목적어. 그럼 투부정사는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디스커스의 목적어는 what. 그럼 no의 목적어는 또 what. 뭐에 관해서? 얘는 전치사 명사. 자르고.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제 배우게 되면 그럼 브레인스토밍은 뭐 하는 걸까? 카테고라이즈는 뭘까? 뭐 이렇게 하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분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분석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죠. 왜? 분석을 하면서 배웠기 때문에. 분석 안 하고 하면 안 되나요? 왜? 우리가 영어나 국어를 모국어처럼 하는데 영어를 모국어처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예, 모든 문제의 시작은 영어 강사에서 시작돼요. 이 영어 강사들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평생 영어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현실은 이것이 중학교, 고등학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분들도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서 내 탓이로소이다로 결국 끝나요. 아, 내가 노력 안 해서 그래. 뭐 그럴 수 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영어 쉬운 거 아니 분명 언어라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못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문장들은 어느 정도 읽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죠? 가볼게요. 학생들이 이용하는 건 사전 지식을 이용해서 포토 갤러리나 또는 비디오를 이용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무엇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 뭔가 알고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것에 관해 토론해 보는 거예요. 극단적인 날씨, 바로 기상이변이겠죠. 지구의 기상이변을 토론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인스토밍하고 카테고라이즈. 캐테고라이즈는 알 거예요. 카테고리를 묶는 거니까. 근데 브레인스토밍이 뭐냐? 이럴 때 모를 수 있어요, 단어가. 몰라도 푸는데 전혀 해석하는 지장이 없어요. 볼까요? 학생들이 뭐 만들어 갔죠? 사진 지식을 이용해서 사진과 그 다음에 비디오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기상이변에서 알고 있는 것을 토론하고 그러게 브레인스토밍하고 그리고 카테고리로 묶는 거예요. 1년에 리스트니까 한 리스트에 1년에 날씨와 관련된 단어나 또는 프레이즈, 문장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카테고리로 묶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학생들은 identify, 필요 조건을 identify, 확인해 보는 거예요. 날씨의 이벤트, 기상현상이겠죠. 현상에 대한 일어나는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에 대한 필요 조건, 그리고 factors, 요소들, affect, 영향 미치죠. 극단적 날씨, 기상이변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들도 알아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그리고 organize,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조직하는 거죠. 뭐를? 정보를 체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기상이변과 기상현상과 그리고 아까 말했던 조건들, 필요 조건들, 그런 조건들에 관한 정보를 또 오그네이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패턴을 찾고 커넥션, 연결하는 거죠.
날씨와 기후에 관한 그런 연결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커넥션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5형식, 3형식 구분하면서 읽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요. 했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배웠어요. 하면서 계속 의문점이 들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정말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건가? 결론. 이거는 실패할 확률 90% 이상이에요. 아니 99%라고 할게요. 나 상위 1, 2%는 해요. 그들은 이걸로 배우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답을 찾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들어내요. 그런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문장이 과연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만 분류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분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의 모든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영어 강사에서 시작돼요. 근데 이 영어 강사들이 뭐가 문제냐면 자신이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배운 거, 또는 대학교 때 배운 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데 있어요.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면 아직 20대에 끝난 자신의 어떠한 그런 언어적인 지식을, 이게 전부인 거죠. 이게 끝인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0%죠. 그리고 여러분한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있겠죠.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 그럼 해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쳐요. 그럼 가르친다는 말 잘 기억해야 돼요. 가르친다. 여러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 같은 것을 넣어준다는 개념이에요. 단순 지식. 예를 들면 여기 커넥션, 이거 연결이에요. 연결. 그러면 연결. 이거 연결의 뜻입니다. 알려주면 between은 사이에, 날씨와 기후 사이에, between A and B라고 해요. 날씨와 기후 사이에 연결을 만들어낸다. 어때요? 이거 지금 단순 지식이죠? 날씨라는 단어와 climate이라는 단어와 between이라는 단어, 그 between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단순 지식, 단무지라고 말할게요. 전 단무지 지식, 이런 것을 가르쳐주면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것이 평생 영어를 못하게 만드는 동기가 돼요. 언어는 단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시작되는 게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가르쳐줄 필요가 있죠. 예. 근데 이거는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영어 강사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있는 게 뭔지 잘 보시면은, 내가 말했던 connection between A and B라는 게 사전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사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 어떤 느낌이죠? 쉽게 내가 사전 뒤져보지 않는 정도의 수고로움을 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전을 뒤지는 거 귀찮잖아요. 요즘 또 사전이 사실 컴퓨터나 이렇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있으니까 그걸 다 검색하잖아요. 귀찮죠, 사실. 네. 귀찮은 걸 좀 도와주죠. 이런 건 의미가 있어요. 왜? 귀찮잖아요. 이걸 도와주잖아. 그 정도 의미 이상 없습니다. 그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사전을 대체하는데 편리한 유기물 사전이 있다. 유기물 사전. 다시 말해 인간인 거죠. 인간이라는 사전이 있다. 이 사전이 그냥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강의 여러분들이 돈을 내고 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 돈이 그렇게 막 엄청나게 부자라면 막 써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안 그렇잖아요. 힘들게 번 돈을 이러한 그냥 가르친다는 거에, 단순 지식을 가르치는 거에 돈을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없죠. 맞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뭐가 필요하냐?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뭔가 알지 못하는 언어적인 능력, 그 능력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까? 사실 자극에 가깝죠. 언어는 자극이에요. 자극을 주는 강의는 없을까? 물론 제 강의가 그겁니다. 가르치려고 하면 내가 영어를 가르쳤어. 그렇죠. 단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조를 가르친 거예요. 제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초등학교로 다 들어가 보세요.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또는 들을 때 과연 내가 단어를 암기한 적 있나요?
생각해 보세요. 암기한 적 있나 내가? 그럼 내가 혹시 문장 구조를 먼저 배운 적 있나? 구조? 당연히 없죠. 왜? 원어민이니까. 그럼 원어민이 되는 것은 원어민이든 뭐든 간에 이것도 언어잖아. 근데 언어를 배우는데 이게 필요 없었거든요. 자연스럽게 알게 됐거든요. 그럼 뭐죠? 단어를 많이 암기하는 학생들은 왜 영어를 못할까요? 대학생들이요. 좀 공부 안 되는 학생들은 단어 한 2만 단어 알아요. 최소. 여러분 2만 단어 적은 단어 아닙니다. 근데 영어 못해요. 이 학생들. 희한하지 않아요? 아마 2만 단어 하면 여러분들이 꿈뻑 죽는 분도 있을 거예요. 들으신 분 중에 뭐 약간 나이 있는 분들은 야 2만 단어씩이나. 근데 영어 못해요. 실제로. 딱 보면 문장을 해석을 제대로 못해요. 예? 물론 1000단어 알고 있는 학생보다는 더 잘하겠죠. 그 정도 수준. 어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어를 지식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지식이다. 지식 쌓기로 보는 거죠. 내가 하나하나 배우면 언젠간 영어라는 답이 완성될 거야라고. 그렇지 않다는 건 주변에서 많이 보실 거예요. 여러분보다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 미국에서 1년만 살아도 여러분보다 더 영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공부한 것보다. 완전 다른 세계인 거예요. 지식 쌓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같은 지문도 있잖아요. 아까 어려웠던 지문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보면 하 중인데 그런 지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통째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문장에 주어 동사가 거꾸로 됐다는 게 전혀 의식이 안 돼요. 거꾸로 됐다는 게 의식이 안 된다고요. 그래야 돼요. 의식이 되면 안 돼요. 그게 차이점이. 그러면 자꾸 거기에서 몰입돼 가지고 의식화가 되니까 이렇게 다르다는 걸 자꾸 보여줘야 사실은 이 강의를 사게 되거든요. 아 다르구나. 이거 배워야겠네라는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낚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유튜브나 뭐 우리 시중에 있는 과연 영어책 중에 제대로 된 책이 있을까? 저는 99%다 아니다. X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한 20년? 아니 30년 정도 지나야 좀 제대로 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봅니다. 그 듣기는 어떤가? 듣기는 또 더하죠. 듣긴 더해요. 회화는 어떤가? 회화는 또 말할 것도 없죠. 듣기를 못하는데 회화를 가르치는 경우도 많죠. 뭔가 인풋이 있어요. 아웃풋도 있는데 인풋은 전혀 없고 그냥 말부터 하겠다는. 그래서 해외에서 우리나라 사람들 유명하죠. 자기가 말은 하고 그 다음에 듣지 않는. 혼자 말을 막 해. 배웠던 거 그냥 그대로 암기해가지고 쓰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말을 못 들어. 그래서 꿀벙어리가 되는 경우 많죠.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그 현실이에요. 듣기를 잘 하시려면 연음을 알아야 돼요. 이거 가짜. 보이기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러나 보이는 것만 그래요. 예. 실제로는 다 발음해요. 다 발음하는데 약하게 발음할 뿐이죠. 그래 발음이 부정확한 애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도 상대방 말하는 거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알아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원어민이 아닌데. 정확히 발음하는 뭐 뉴스나 미드 미드도 그렇게 발음 뭐 엉망을 하잖아요. 방송이기 때문에. 요 정도 뭐 들으면 되죠. 예, 요거 발음 정확하게 합니다. 예. 그 연음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발음이 어쩌고저쩌고 이것 때문에 못 들었어요. 뭐. 아니요. 그게 아니라 못 듣는 게 아니라 물론 이제 듣기를 연습을 해야겠죠. 근데 이 듣는 문장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beautiful이 있다. 이렇게 우먼이 있다 하면 beautiful 이렇게 하나의 단어를 온전히 들어야지만 의미를 알았어 라고 하는 이 듣기 평가가 문제예요.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beautiful까지 들어갈 때까지 기다리시면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워요. 그래서 제가 깊이 알려주진 않을 거예요. 강의의 내용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beautiful 하면 야 이렇구나.
들렸어. 좋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근데 요거 아름다움만 듣고 뒤에 뭐가 쫙 연결되면 뒤에는 못 듣게 될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죠. 이렇게 하니까. 한 단어 온전히 들을 때까지 하는 방식으로 영어를 배웠기 때문이죠. 한 단어 온전히 듣는 건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언어는 그렇게 형성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말에서 여러분이 단어를 그 뜻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더 하여튼 깊이는 못 들어 있으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이런 오형식 구조로 했던 건 제가 중학교 때 1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지금도 이것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네, 오형식이 뭐 이라는 건 사실 문장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쓰더라라고 하니까 많이 쓰는 걸 내가 알면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으로 출발한 건 맞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원어민들은 그런 뭐랄까 형식을 취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들으시면 되고 읽으시면 돼요. 꼭 그들에게 맞춰서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럼 왜?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우리가 언어를 굉장히 잘해요. 여러분들은 국어에 원어민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들은 영어의 원어민이지만 우리는 둘 다 원어민이에요. 원어민이기 때문에 이것을 원어민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극이 필요해요. 그런 방식이 필요하죠. 영어는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방향성이에요. 어느 방향성을 공부하에 따라서 평생 하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정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영어는 뭐가 중요하다? 강의가 중요해요. 그럼 강의는 뭐다? 단어를 알려주는 거? 아니에요. 지식 정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방향성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언어를 받아들이는가를 알고 있어야 그 강사가 강사지, 그냥 아는 거 그냥 지식 떠버려대면 그런 강사가 아니라 그냥 사전이에요. 영어 사전. 그러니까 영어 사전을 그냥 살아있는 사전을 갖고 여러분들은 영어 강사고 잘 가르친다고 말들 하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영어는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정해주고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인간이 어떻게 언어를 습득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여러분이? 아니, 강사가. 알고 있고 연구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연구가 돼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이게 답이다라고. 그럼 우리나라에 그런 강사가 있느냐? 저는 제가 유일하다고 단언합니다. 저 말고는 없어요. 예,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계속 찾아봤어요. 유튜브 그리고 인터넷 강의 다 뒤져봤어요. 단 한 명도 아는 놈이 없더라고요. 놈이라서 미안합니다. 하여튼 아는 작자가 없더라고요. 아직도 연구가 안 된 거죠. 그냥 중고등학교 때 했던 거 그대로 울고 먹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것에 낚이시면 여러분들 같이 평생 그러다가 끝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느끼고 있을 겁니다.